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8도, 경북은 7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낮았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산, 김천 등 경북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대구 2도, 경북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로 춥겠지만 낮 기온은 대구 13도 등 9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내년 3월 대구, 제주 노선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국제선 취향도 검토 중이라는데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제주를 잇는 하늘길이 더 넓어지고 저렴해집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대구, 제주 구간 운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매일 왕복 4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장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충분히 이제 대구를 기반으로 한 국내 노선 그리고 국제선도 가능성이 있을 거로 판단을 해서 현재 대구와 제주로 잇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2개 항공사가 하루 8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대구공항에 취항하게 되면 시민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엔 대형 항공사보다 30%가량 저렴해 비용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안전하고 편함만 한다면 싸기도 하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티웨이는 대구, 제주 노선에 더해 중국 또는 동남아에 매주 4차례 왕복 운항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도 대구공항 취항을 내부 논의 중입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들어오면 국제선에 대한 어떤 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KTX 개통 이후 여객수가 절반으로 줄어 매년 10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공항이 저비용 항공사 취향으로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의 오늘 시정질문에서 배지숙 남북관 신공항 추진특별위원장은 신공항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국장, 신공항 추진팀장이 계속 교체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신공항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2015년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대구시와 교육청의 수돗물 절약과 학교 지하수 개발 계획 등을 질문했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최근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제11회 대구시 자원봉사 대상에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사는 69살 고순교 씨가 선정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밑반찬 조리와 도시락 배달, 목욕 봉사 활동을 비롯해 무료급식 등 각종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대상 본상에는 대구시 중구 동산동 63살 최순준 씨, 대구시 동구 효목동 66살 김윤선 씨 등 2명이 선정됐습니다.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2014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 지역 4개 자사고의 평균 경쟁률이 일반 전형 1.25대 1, 사회 통합 전형 0.79대 1로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정시 비중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외국어고는 일반 전형 경쟁률이 2.03대 1로 지난해 2.18대 1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성장 엔진인 기계와 부품,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로봇이 굴곡을 인식한 뒤 다양한 색깔을 섞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스럽게 하던 대형 건축물 도색이나 오랜 시간 매달렸던 벽화 작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평 다관절 로봇은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보편화된 것으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던 그런 국가에서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3D 업종이라든지 정밀 작업을 요하는 데는 로봇가 필수적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310개 회사가 1000개의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들 기계와 부품 로봇 산업은 산업 전반의 뿌리가 되는 핵심이자 지역의 주력 산업입니다. 대구의 기계 부품과 금속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지역 산업 생산의 60%를 넘었습니다. 기계 산업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담보해 나갈 그런 어떤 근간 산업입니다. 기계 부품의 정밀도가 곧 기계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돼야만. 이번 전시회와 함께 기계 부품 산업을 테마로 한 한일 경제 교류 회의가 개최되고 로봇 포럼, 모바일 로봇 경기 대회 등도 열립니다. 전시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두 8개 나라가 참여하는 수출 구매 상담회도 오는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교육부와 구미시, 한국연구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C-아이디어 엑스포 2013이 금호공주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창업교육센터와 동아리들의 발명 창업 아이디어가 전시되고 별리서를 통해 직접 특허를 발굴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도 열리며 학생들의 아이디어 작품을 산업체와 연결하는 협약식도 이어졌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특급 마무리 오승환이 소속팀 승인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영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온 한신이 신분 조회 요청을 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신이 준비한 계약 총액은 역대 일본 진출 선수 가운데 최고액이 될 9억엔,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삼성이 받는 이적료도 2억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인공관절 1개당 40만 원에서 70만 원, 척추 관련 의료기기 사용액의 20에서 40%씩을 받는 수법으로 적게는 1,200만 원, 많게는 12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의사 38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9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업체 관계자 3명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